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안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총 3단계로 분류하는데요. 3위는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랍니다. 그리고 2위는 힘들 때 말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1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1위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관계, 그리고 힘들 때 말 꺼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참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얼마나 포근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삶일까요? 자, 나이가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얼만큼 편한 사람이었나 돌아보면서 오늘도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최진희가 부릅니다. 꼬마 인형. 그낮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만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 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진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어느새 계절이 6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슬금슬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니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하게 된 무렵을 위한 일들이 제일 많은데요. 아직도 어설프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맡겨놓고 만들어져 가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속도가 붙지 않고 또 하는 일들이 마음에 차지 않으니 자꾸만 앞장서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하긴 합니다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모습을 즐기며 오늘은 시인 송명복 시인님의 시집 속 시를 읽으며 감상해 볼까 합니다. 시인 송명복 시인은 시인이시며 수필가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주성대, 김천대, 영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그 다음에 청옥문학회, 영축문학회, 충북시인협회, 백수문학회, 청주시문학협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세종열린예술인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2017년 한양문인회에서 시로 등단하셨고 18년에 문학시선에서 수필로 등단하셨네요. 다양한 그런 문학활동을 열심히 해오시는 그런 원로 시인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출판기념식을 했습니다. 다향이라는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 속에 있는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시심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나는 오래도록 찻잔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 안에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담겼고 어떤 날은 이별이 식어 있었다. 차향은 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했다. 한 잔의 차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고 어제를 용서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작은 의식이었다. 카페 창가에서 나는 삶을 배웠다. 계절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으며 이별을 배웠다. 뜨거운 차는 식어가고 식은 차는 향으로 남았다. 다향은 내가 지나온 시간의 온도이며 내가 건너온 사랑의 흔적이다. 찻잔은 비워지지만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시집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불빛 하나로 놓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찻잔에도 은은한 향 하나 오래도록 머물기를. 송명복 요셉 이렇게 쓰셨습니다. 참 차 한 잔에도 이런 다양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미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찻잔에도 은은한 차향 하나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는 시집의 제호로 쓰인 다향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향. 송명복. 그대 채취 그 감이 몽롱해지는 영혼 속에서 빙그르르 돌고 온몸을 불사르는 희생의 여운이 흘러 촉감이 부르는 세상. 후각에 들썩이는 향기로움 가득한 물빛의 조각 방울방울. 어이하리 어이하리 임과 함께 지새운 꿈의 나날들. 향기로 머무는 삶을. 다향.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향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풀어서 쓰면 차의 향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 차의 향기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 그 다음에 또 송명복 시인님의 삶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윽한 그 채취 속에 몽롱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코로 느껴지는 향기로움,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그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그 차 방울방울의 그런 차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얼마만큼 따뜻하게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차의 향기라는 좋은 시 잘 읽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카페와 찻잔 읽어봅니다. 카페와 찻잔, 송명복. 허허로운 바닷가의 외로운 등대, 벗삼아 나아가는 인생의 향로. 카페의 등불이 향을 불러오고 둥글게 놓인 찻잔 위로 싱그러움이 엮여 노래하던 시절. 이마에 가만히 와닿는 계절의 입술, 사뿐한 맵시로 스치고 한푹 패인 미소를 짓는 해오라기, 춤 사위로 돌고 돌아 영혼 속으로 펼치는 시원한 나랫짓. 이 시는 아마 어느 카페에서 찻잔을 앞에 놓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벗삼아서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음미해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바닷가겠고요.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그런 바닷가 카페에 앉아있는 그런 시인님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그런 아늑함 속에서 오래전에 잊혔던 추억도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외진 곳, 이렇게 도심 변두리에 아름다운 카페들 많이 있죠. 도심 속에도 많이 있고, 강가나 호숫가, 바닷가 할 거 없이 참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아마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또 작았던 사랑의 크기도 또 많이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고 가슴 따뜻한 그런 행복감을 안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가끔 혼자지만 카페를 찾아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시곤 하거든요. 자, 이어서 녹차라는 시입니다. 녹차, 송명복. 잎새 하나 소곤소곤, 시면 계곡이 졸졸졸, 푸른 사색이 둥둥둥, 초록 물결 빙글빙글 돌아 멀어져간 청춘. 찻잔에 깃드는 햇살, 석양이 휘감는 붉은 노을 언덕 토닥이는 노혼에 흔들리는 삶, 녹차 한 잔 속으로 스며든다. 오늘 마침 제가 고복저수지 근처에 연기 대첩비가 있습니다. 그 연기 대첩비 공원에서 연기 대첩제를 하는 데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 한쪽 편에 제가 아는 지인께서, 지유명차라고 하는 그런 찻집을 경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국산 한방차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국산차라고 할까요? 다양한 그런 차들 거기다 이렇게 차자리를 펼쳐놓고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거기서 차 이렇게 몇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이 녹차라는 시를 읽으니까 그 시간 거기서 보냈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찻잔 속에 그 차 색깔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은은하게 펼치는 그런 차향 속에 참 이렇게 취해 보면, 눈 감고 이렇게 취하다 보면 가진 온갖 그런 상념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분위기는 이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상.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면서 차를 한 모금 한 모금 이렇게 마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속에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참 나를 깨달아가는 시간도 가져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황홀한 호숫가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황홀한 호숫가, 송명복. 그윽한 크레마 향기로움, 사르르 스쳐가는 분주한 세상, 뽀글뽀글 피어오르는 속삭임, 촉촉한 이슬 꽃밭 정원.
찻잔에 담긴 마술, 지치고 힘든 세상, 시면 속 춤사위의 괴로움, 딱딱하고 무표정한 속세의 슬픔, 둥글고 달콤하게 스며드는 향연, 찬란한 세월 속 그늘 아래 묵힌 색감으로 부르는 노래소리, 리듬 멜로디, 황혼의 붉은 노을, 석별의 정이 뭉게구름으로 사라져간다. 이건 조금 좀 추상적인 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천년을 이렇게 읽을 때 차를 우려낼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문득 연상이 되네요. 뽀글뽀글 피어오르는 속삭임, 차를 우려내서 찻잔에 이렇게 따를 때 또르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차를 마실 때 그 다양한 그런 생각들,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는 만남을 가지면서 즐겁게 마시는 차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별을 하고 나서 혼자 쓸쓸하게 마시는 그런 차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다양하죠. 그죠? 네. 자, 몇 편의 차에 대한 시를 읽으면서 다양한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차가 가지는 그런 느낌이 비록 이렇게 단순하게 마시는 거에서 벗어나서 느낌을 이렇게 조용하게 가질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거기서 마시는 풍경도 이렇게 찻잔 속에 담겨져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네, 심수봉이 부른 봄날은 간다. 아주 짧은 노래였네요. 네, 지금 창밖에 쳐다보면 푸르름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 봄날이 이렇게 짧게 갑니다. 언제 갔는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또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봄날을 생각하면서 잠시 들어본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강변 카페에서라는 시입니다. 강변 카페에서, 송명복. 세상 양지 바른 곳, 화색이 번진 물줄기가 햇살 아래 밝은 광채로 흐르고, 그늘진 음지의 어둠까지 함께 쓸고 가주면 좋으련만, 카페 창가에서 찻잔 속으로 잠겨 허우적대는 이 생의 영혼은 강줄기 위를 스쳐가는 세월의 흐름을 쫓아 따라가다 놓치고, 잔연했던 청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안다. 잎새 한 장 띄워 떠가는 공허함을 가만히 바라본다. 이 시도 강변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아쉬움 속에서 이렇게 반추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송명복 시인께서는 몇 편의 시를 읽어봤지만 이 차 마시는 그런 차의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를 쓰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사색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사색의 강, 송명복. 카페에서 나는 초록빛 사색으로
잔을 채워간다. 차양이 남기고 간 미지근한 여운, 식어버린 아쉬움, 희뿌연 흔적으로 남아 유리창에 맺히는 사람들, 그 속에 스며든 사라진 얼굴 하나, 물 위에 띄운 그리움의 조각들. 카페에서 나는 초록색 사색으로 잔을 채워간다. 카페에서 이렇게 찻잔을 앞에 놓고 뭔가 생각이 잠겨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초록빛 사색으로 잔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초록빛 사색이 어떤 사색일까요? 색깔로 봐서는 좀 희망적인 색깔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중간 이후에 이렇게 연해서 보면 또 그 초록빛 사색 속에 또 그리움의 조각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 보면 꼭 그런 희망적인 사색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같이 느껴집니다. 또 유리창에 이렇게 맺히는 다양한 나와 연관되는 인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사라진 얼굴 하나 또렷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더 쓸쓸하고 외롭고 하겠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자, 이어서 하얀 커피잔이라는 시입니다. 하얀 커피잔, 송명복. 하얀 암석 같은 잔, 빙 둘러선 작은 호수 안에 적도 아래 뜨겁게 끓던 태양이 검붉은 강되어 흘러든다. 산토스 농장의 땀방울, 상파울루 부둣가 노동의 숨, 콜롬비아 고원의 붉은 흙, 그 모든 시간이 이 잔 속에서 소용돌이 친다. 모카포트에서 피어오른 크레마, 황금빛 거품 위에 검은 피부 농부의 사랑이 잔잔히 번져 오늘 내 입술에 닿는다. 하얀 잔은 세계를 품은 작은 호수. 나는 그 깊이를 마시며 목마름을 적신다. 우리가 대개 하얀색의 그런 커피잔을 표현할 때 하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시인께서 하이얀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건 하얗다 못해서 더 하얗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천년을 보면 그 하얀 암석 같은 잔에, 그래서 뜨겁게 이렇게 물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던 그런 것들을 태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검붉은 강유대에 흘러든다. 차가 우러나서 색깔이 검붉게 이렇게 변한 다음에 그런 모습, 그렇게 펄펄 끓는 모습이 강유대에 흘러든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하얀 잔은 세계를 품은 작은 호수. 나는 그 깊이를 마시며 목마름을 적신다. 하얀 잔, 그 작은 잔 안에 세계를 품은 작은 호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호수, 세계를 품은 작은 호수를 나는 그 호수의 깊이를 느끼면서 나의 목마름을 적신다, 죽인다. 참 굉장히 넓은 광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찻잔으로 씻는다라는 시 읽어봅니다. 찻잔으로 씻는다. 송명복. 어둠 속에 불을 밝히고 영혼은 물 한 잔을 마신다. 삶 속에서 겹겹이 쌓인 오욕을 씻어내리듯 세상을 씻는 물방울은 맑은 수정의 눈망울로 비춰오고, 고요가 감도는 찻잔에는 향긋함에 젖은 사색이 고인다. 아지랑이 같은 꽃송이 춤 사위로 솟아오르는 듯. 찻잔으로 씻는다. 찻잔으로 내 마음을 씻는다. 내 영혼을 씻는다. 나의 삶의 어떤 그런 흔적을 씻는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요가 감도는 찻잔에는 향긋함에 젖은 사색이 고인다. 참 좋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찻잔이라는 노래인데,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하고 기억이 되는데,
나의 손바닥에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이 시간에 노래를 하라면 제가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잘 하질 못하는 거죠. 조금은 합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혜가 부릅니다. 몰래 한 사랑 들어봅니다.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송명복 시인의 시 몇 편을 쭉 읽으면서 감상을 했는데요. 시 속에서 보듯 송명복 시인께서는 차를 무척 좋아하시나 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차와 카페 그리고 찻잔으로 그리고 차의 향기로 이어지는 그런 시에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시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야기하신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차를 이렇게 즐기시는 그런 모습에서 무척 부럽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차 한 잔에 마음 둘이라는 시입니다. 차 한 잔에 마음 둘. 송명복. 동공에 비친 차 한 잔 마음 하나 술렁이는 호숫가를 맴돈다. 마주보는 가슴 찻잔에 채우며 열정이 조용히 피어날 때 차향에 취한 마음 하나 마음 둘
찻잔을 빙글빙글 돌고 물 위에 사랑의 씨앗 살포시 씻겨 내려간다.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거기에 내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당신의 마음, 이렇게 앞에서 마음이 둘이라는 걸까요? 차를 마시면서도 차 한 잔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가 참 경이롭지 않나요? 시를 읽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시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차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그 차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와 생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대의 삶의 미소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삶의 미소, 송명복. 시련이 비켜간 뭉게구름 아래 세월이 멀어져간 자리엔 찬바람 시린 삭풍 속에서 움츠린 영혼의 숨결이 있다. 한 잔의 찻잔 속에 사랑해라는 달콤한 미러를 풀어 향기로 번지게 하고 또 한 잔의 차 속엔 조심해라는 기원을 담아 그대의 강건한 삶을 위하여 그대 마음속에 훈훈한 불빛 하나 켜진 작은 카페를 오늘도 차려두겠다. 이 시를 보면 참 송명복 시인께서도 다정다감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잔의 찻잔 속에 사랑해라는 달콤한 미러를 풀어서, 사랑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설탕 같은 거겠죠, 그죠? 그걸 풀어서 향기로 번지게 하고 또 한 잔의 차 속엔 조심해라는 기원을 담아서 그대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차를 우려내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부럽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삶에 대한 서로 간의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겠죠. 자, 이어서 찻잔에 울린다라는 시 읽어봅니다. 찻잔이 울린다. 송명복. 찻잔이 울린다. 어둠 속 물방울 토닥이는 소리, 이 밤을 검게 물들이고 나래짓 춤사위는 새하얗게 아침을 색칠한다. 확 깨는 영혼의 향연, 아주 작고 둥근 찻잔 속 깊고 짙은 향기 하나 하루를 빙글빙글 맴돌고 원샷으로 확 당겨 마시는 삶. 요즘엔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는 시대가 돼서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만 녹차나 이런 것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마시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 잔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몸에 맞게끔 한 서너 잔만 마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찻잔이 울린다라고 하는 이 시 속에서도 제가 그걸 느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하얗게 아침을 색칠하는데 거기에 이제 찬물로 검붉게 물들이고 나래짓 춤사위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뜨거운 차가 아니었나 보죠. 원샷으로 확 한 번에 당겨 마시는 차였으니까. 그렇게 당겨 마시는 그 차가 바로 사람들의, 또 송명복 시인의 삶이다, 이렇게 또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확 당겨 마시는 삶, 이렇게 하셨고. 자, 이어서 다음 시 봅니다. 찻잔이 윙크할 때라는 시입니다. 찻잔이 윙크할 때, 송명복. 몽글몽글 솟아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늘하늘 사라지는 아쉬운 영혼으로 찻잔이 윙크할 때 이 맘 그 맘 저 맘 유혹이 꼬리치는 산매경, 찻잔이 윙크할 때 희고 검고 노란 영혼의 황홀감이 춤춘다. 이제 차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찻잔하고도 대화를 할 정도가 되시나 봐요.
찻잔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찻잔이 반갑다고 윙크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중에 송명복 시인께서 이렇게 이 제가 하는 이런 말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뭐 독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서운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독자가 읽고 느낀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차를 마실 때는 어떤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행복보다 그리움보다는 행복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행복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행복 속에서 찻잔이 윙크를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가을 창가의 찻잔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창가의 찻잔, 송명복. 손끝만 스쳐도 바스러질 낙엽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이 계절엔 미련은 없는 거야. 후회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들끓던 열정을 용암처럼 토해내면서 간지럽게 눈 내리는 계절도 기대하는 거지. 사색 속에서 커피 한 잔 비우며 말이지. 그것이 인생인 거야. 이렇게 가을 창가에서 찻잔을 앞에 놓고 찻잔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온 그런 시간도 어차피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처럼 되고 나면 그래도 그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비우면서 그것이 인생인 거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차에 어울리는 시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송명복 시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찻잔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마음으로 시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참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희상이 부릅니다. 카스바의 여인 듣고 오겠습니다.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카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송명복 시인의 시를 읽으며 드는 생각이 왜 시집제호가 다향이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시집 속에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는 온통 찻집과 차 이야기로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차를 좋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차를 즐기시는 송명복 시인심을 다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겨울 카페 창가에서 라는 시입니다. 겨울 카페 창가에서 송명복. 삭풍이 휩쓸고 간 자리, 냉기로 창백해진 겨울의 얼굴. 초록빛이 사라진 자리엔 재촉하는 발자국만 남아 창밖 정처 없는 세월에 무형의 돛단배가 지나가고 세상은 동토 위를 굴러 차가운 소리만 남길 때 그윽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얼어 있었던 마음 한켠에 꽃의 향기가 다시 깃든다. 겨울철에도 창가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차의 향기로 또 이렇게 봄을 부르시네요. 꽃의 향기가 다시 이렇게 봄을 하나로 안고 찾아드는 그런 느낌으로 겨울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이어서 찻잔과 입술이라는 시입니다. 찻잔과 입술. 송명복. 화폭처럼 펼쳐진 알알이 맺힌 꽃송이와 꿀, 앵두빛 삶 속엔 뽀뽀, 입맞춤, 키스, 콩닥이는 옛 이야기들의 조각들. 그 카페 그 찻잔 속에 굴러다니던 속삭임의 부스러기, 황홀함이 그려낸 세월, 그대 가슴을 촉촉히 적시던 그윽한 차향이었지. 찻잔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입술이지요. 그 곱고 예쁘고 발그레한 그런 입술로 차를 홀짝홀짝 마시던 연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열정 가득한 뜨거운 입술로 식어버린 차를 마시면서 혼자 쓸쓸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찻잔과 입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차를 마시는 입술은 예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어서 찻잔 속의 향수라는 시입니다. 찻잔 속의 향수. 송명복. 아득한 옛 모습. 한가위 달그림자 호숫가에 찻잔 하나 둥그렇게 놓이면 고향이 넘실거리며 춤춘다. 그리움으로 술렁이는 옛 터전 둥근 찻잔 위로 추억이 툭툭 튀어오른다. 보름달 속 토끼의 떡방아질, 참기름 향 덮어쓴 송편 조각들, 옛 시인 손끝에 얹혔던 도글도글의 온기, 소곤소곤 토닥이는 말들 속에서 조약돌 같은 인생 잠시 뒤돌아본다. 이 시에서 그 도글도글이라는 표현은 작고 둥근 것들이 촘촘히 맺힌 상태인 것처럼 감정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작가가 창작한 감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명복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차 향기를 많이 느껴봤는데요. 다양한 차의 향기를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문득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찻집에 들러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심코 마시던 차가 오늘부터는 그 향기가 또 그 따뜻함이 새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 감상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경험도 하겠지만 그 경험 속에 남겨진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상처가 상대에 대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리움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산다는 게 말이죠. 오늘 송명복 시인의 시를 읽고 감상해보면서
시인으로서 드는 생각은 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를 쓰면서 연관되는 모든 사물과 친구가 되고 시로 영혼을 교환하는 관계가 되니까요. 하나의 주제로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보며 일상 속에서도 그러함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진정 나를 위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모습과 그 모습이 내가 원하던 방향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송대관 차표 한 장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